예, 우리 생활에서 좀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왠지 더 관심이 가는 한샘의 매각 소식이 최근 들어서 들려왔는데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샘이 어떤 기업인지 이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좀 이렇게 정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엌 역사에서 네. 부뚜막을 부엌으로 만들었고, 네. 또 부엌을 인텔리전트 키친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공간을 살리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뚜막에서 부엌으로 만든 건 한샘이 역사하고 맞먹는데 1970년 4월에 설립됐거든요. 네. 서울대 건축과를 나온 조창걸 회장하고 현재 퍼시스라고 기업 아시죠? 예. 여기 김영철 회장하고 사실 통합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퍼시스 김영철 회장 분리를 해서 이제 퍼시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지면 1970년부터 1994년까지가 한샘의 1세대입니다. 이때는 조창걸 회장이 쭉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엌 가구만 키웠죠. 그리고 94년도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들이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가장 최장수 CEO였던 최양호 회장. 네. 예, 1994년부터 25년 동안 경영을 합니다. 보통 전문 경영인이 회장 타이틀을 잘 달지 않는데 한샘은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계열사의 대주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빅딜에 가장 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최양호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3세대는 97년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진출하면서 또 하나의 점프업을 하는. 현재 한샘의 작년 매출액이 약 2조를 약간 넘는데 전체 매출 구조를 보면 한 45%는 키친 그리고 약 40%는 인테리어, 네. 기타 자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인테리어가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기 어려웠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최양화 회장의 큰 역할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매각까지 오게 된 51년 만입니다. 70년 만들었으니까. 예. 예. 참 이렇게 그래도 나름 역사가 긴 기업이 매각을 결정하게 된 그러면 주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조창걸 회장의 자녀가 일남 3녀거든요. 네. 일남 3녀인데 일남인 조원찬 씨가 2012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려줄 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이제 3녀가 있지 않느냐. 근데 3녀가 조원영, 조원희, 조원진 이 세 자매가 있는데 네. 이 세 자매 중에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조원희 씨만 유일하게 한샘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큰 사위와 왕 사위도 미국 법인장 감사 맡고 있지 실질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세 자매의 지분 합쳐 2%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2년 전부터 한샘은 계속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매물 나와 있어서 그런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조창걸 회장의 지분이 15.45%거든요. 네. 그리고 특수관계인 25명을 다 합쳤을 때 30.21%인데 여기에서 20%와 경영권 이 두 가지를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경영권을 승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누가 인수를 해 가는 것인가?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가져가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한 상황인데 그럼 향후 매각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보도가 나온 거는 MOU를 했다. 네. 거죠. 실제 계약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실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 예상가보다 상당히 높게 샀다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사 이후에 실제 매각가는 얼마큼 될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네.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굉장한 상호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IMMP가 투자 목적 회사를 아마 만들어서 SBC를 만들어서 인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과정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수의계약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아주 뭐 심하게 틀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만 맞게 된다면 또 긍정적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대주주로 있는 뭐 기업 중에서
가구 판매 온라인 플랫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충분히 시너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장에서 자본시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이 딜을 가장 많이 주도했던 분 중에 하나가 최양호 회장이었고, 네. 이제 사실은 옵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샘은 사실 한샘만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오너 일가가 한샘의 지분은 조창걸 회장이 갖고 있지만 그 밑에 계열사에는 여전히 세 자매의 지분이 골고루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조창걸 회장이 갖고 있는 한샘 이펙스라고 매출액이 약 1,1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조창걸 회장입니다. 네. 25% 갖고 있고 2대 주주가 조은영 씨가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22%인 걸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조건들 아무래도 이 한샘 이펙스 같은 경우는 가구 그 부엌 가구를 만드는데 한샘이 내부 거래료가 50%이기 때문에 이거 조건 지켜줘 달라. 뭐 그런 옵션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건 상태에서 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딜들이 얼만큼 지켜질까가 핵심이고 그 딜이 그대로 지켜준다면 특히 이제 그 등기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조건도 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현재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보도를 보면 노조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거는 C레벨인 경영진과 오너 일가를 위한 딜이 아니냐, 노조를 등한시한 딜이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한샘은 뭐 현재 그 MOU에서 계약까지 가는 데는 큰 걸림돌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IMM 프라이빗 에쿼티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도 뭐 없잖아 있기도 하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지분 가치를 좀 높여서 되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M&A를 하고 살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잘 구조정해서 예. 부가치 높여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통상 M&A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그 PF들이 멀티플 배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삼각정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그러죠. 삼각정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하는데 에비타의 평균 13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예. 13배. 그러니까 13배까지는 뭐 받아서 좀 정리해서 뭐 잘 작품을 만들면 많은 값을 붙여서 팔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것은 우선 그 매각 가격을 주당 25만 원이라고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25만 원으로 따지면 현재 한샘의 멀티플, 에비타의 멀티플은 26배가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통상 마지노선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다라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에 실사를 거쳐서 20만 원대까지 낮추더라도 현재 네. 뭐 11만, 13만 원 가니까요. 낮추더라도 20배 전후기 때문에 그래도 통상 마지노선보다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IMP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어떤 시너지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라인 가구 판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하임 INT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현재 가구 인테리어 시장도 굉장히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오프라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시면 한샘 매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 가면 그래서 직접 보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온라인 매장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집 같은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이 이미 주도권을 뺏긴 상태예요. 예. 근데 오늘의 집도 사실은 IMP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6.24%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2010년에 설립된 오하이엄 INT라는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제품을 유통하는 이것도 유통 플랫폼입니다. 예. 그러니까 IMP는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조를 하고 있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제일 큰 한샘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집하고 오하이엄 INT라는 이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고 그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를 보면 지금은 인테리어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그렇죠. 네.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 때문에 현대백화점 계열하고 신세계 계열이 지금 그 시장을 먹으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IMM 입장에서는 온라인 두 개 갖고 있으니 오프라인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시너지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좀 무리수를 둔 멀티플을 20배 이상까지 본
것으로 지금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좀 승부를 걸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 한샘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다변화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B2C 쪽으로도 그래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증권사들의 호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적 상황이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한샘이 매출액을 증가세를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1조를 돌파한 지가 2013년 돌파를 했거든요. 네. 2013년 돌파하고 4년 있다가 2017년에 매출 2조를 돌파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데 뭐 일반인들 아직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2017년에 악재가 하나 터지죠. 그 내부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서 악재가 터지긴 했는데 이거를 반전을 일으킨 게 사실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다시 그 인터넷 시장이 직콕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작년에 다시 매출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꽤 높아서 특히 올해 예상 매출액을 보면 2020년에는 갓 2조를 넘긴 2조 6천억 정도를 넘겼는데 올해 매출 예상치는 2조 3천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1조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창걸 회장은 매각 결정을 한 것 같고 가치가 높을 때 팔자. IMP도 빠르게 성장하고 인테리어 시장에 나름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 같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 딜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샘의 어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또 피인수 기업으로서의 주가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MP가 인수했을 때 멀티플 20배에서 26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보통 PE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빠르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한샘은 바틀렉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샘의 주요 계열사 오너들이 지분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주요 메인 계열사 세 곳에서는 역시 최양화 회장이나 조은영, 조은희 이 세 자매의 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한샘의 구조조정의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사 관계가 현재 또 바틀렉에 걸려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또 걸려 있어서 어쨌든 이걸 잘 푼다면 IMP가 목적하는 바는 최소 주가가 20만 이상 가야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되기 때문에 IMP 입장에서는 20만 이상의 고지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고 내놓는데 그 바틀렉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바틀렉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 한샘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을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M&A 성사든 주가 상승이든 아직 한샘에게 남아있는 뭐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IM 프라이빗 에쿼티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이를 해결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